부동산 시장 요즘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예전의 폭등장이랑 다른 점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부동산 시장 요즘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네. 호러블하다. 무섭다. 좀 공포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마이너스 난 데가 이제 없어요. 다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상급지는 2021년보다 셉니다. 2021년이면은 그때 엄청난 폭등장. 네. 그때는 개집, 소집, 말집, 고양이 집, 뭐 병아리 집까지 다 오르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그때랑 차이가 뭐냐면은 전체 시장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이제 우리가 물이 처음에 딱 고이는 중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물이 확 고이고 있어요. 근데 빠르게 고이고 있고, 예전에는 그 고인 게 퍼져가지고 저 물가의 갓길까지 다 퍼졌다면은 지금은 물가 갓길까지 퍼진 게 아니라 이제 중심부에서 점점 이제 빠르게 옆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양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강도가 센가? 이거 이제 좀 안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 네. 이제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이 6월 19일인가요? 예, 18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래량들, 네.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줄이 이제 6월 1일부터 6월 18일, 약 18일간의 이제 거래량입니다. 네. 그다음에 5월 달이 파란색. 예.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속도가 6월 달이 무지하게 빠르죠. 근데 이 무지하게 빠른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모릅니다. 네. 또 다른 비교군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4월에 비교하면은 불과 2달 사이인데 그렇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예,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제 1927건이 18일 동안 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네. 볼 수 있습니다. 3월 달이 2020년 7월 이후로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3월 달이요? 예. 그런데 3월 달이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2025년 그래프를 그 이제 도표를 보면은 만 건입니다. 여기요? 예. 2020년 7월 거래량이 1,521건입니다. 몇 년이요? 2020년 7월 거래량. 2020년 7월 거래량이 1,521건입니다. 그때가 엄청 폭등했던 막 벼락거지 그쵸. 나오고 했던 그때죠. 2020년, 2021년입니다. 네. 근데 2021년은 규제를 많이 해서 거래량은 조금 작아지는 상황에서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 달이 이후로 2025년 3월 달이 만 건이 넘었으니까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그렇네요. 3월 달이. 그러니까 5년 만에 제일 많은 양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자, 3월 달이 많았으면 이제 3월 18일,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1,426건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3월 달이. 자, 그리고 6월 달 보십시오. 밑에 보면 6월 달이 1,927건이 나왔습니다. 훨씬 많네요. 예, 그러면은 만 건 갑니다. 그렇구나. 속도가 무지 빠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확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칸을 내려 보십시오. 6월 달에는 펄했습니다. 이게 서울 전체 매매랑 전세 강도거든요. 네. 그다음에 팔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팔았다는 게 이제 반을 딱 쪼개서 전세와 매매가 네. 좀 올라가는 속도가 약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보십시오. 4월 달, 2달 뒤에 약세들이 좀 사라지죠. 그렇죠. 빨간 노랑들이 좀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6월 달 보십시오. 6월 달은 이제 빨갛게 다 피어오르고 있는 양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도가 이렇게 굉장히 세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서울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안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서울이 지금 막 오른다는 얘기, 뜨겁다는 얘기랑 불장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사실 경기도는 네.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틀렸습니다. 틀렸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는 과천, 네. 그리고 분당, 여기 진짜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비싼 동네잖아요. 비싼 동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천 라인을 볼게요. 과천 옆에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과천 옆에 의왕? 의왕도 있고 안양도 있고 군포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페이지를 또 넘겨 보십시오. 자,
경기도 거래량을 볼게요. 네.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빠릅니다. 근데 그래요? 네. 아니 양이 많지 않나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양이 많은데 네. 이제 이거는 지역별로 잘 봐야 돼요. 네. 보시면은 5월 1일 위에 5월 1일부터 네. 5월 18일까지 거래량이 2,736건. 2,700건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래가 4,200건입니다. 아, 그런데 5월 달 아직 집계가 끝 안 났어요. 이게 우리가 네. 5월 달에 거래량이 신고되는 기간이 네. 30일이거든요. 그럼 5월 30일 날 신고했던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겠죠? 아, 지금 5월 30일 날 거래한 사람은 그렇죠.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5월 달에 집계는 언제 끝났냐? 6월 30일 날 끝나요. 아직 안 끝났는데 12,000건입니다. 4월보다 빠르고 3월 5월이 정도 12,000건이었어요? 네, 지금 12,000건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것도 13,000건 나옵니다. 어. 지금 13,000건의 수준이 보면은 3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네, 네. 3월 달이 또 예. 13,430. 그때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네요. 그러면은 6월 달은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2,000에서 4,000 올라왔죠. 네. 6월 달 훨씬 빨라요, 안 많네요. 빨라요? 훨씬 빠르네요. 빠르죠. 네. 빠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 전체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 경기도에서도 남부권에서 이제 파고드는 거죠, 밑으로. 네, 네. 파고드는 거. 그 파고드는 게 여기 보면은 신축 아니에요. 신축 네. 아닌데 2002년도 6월 28일 날 준공한 네. 안양의 아파트입니다. 위에 거는. 2002년이요? 예, 귀인동 현대 홈타운입니다. 네. 신고가 찍었습니다. 2002년? 2002년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신축이 23년 아니네요.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주요 지역들 학원가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일 높았을 때가 이때였던 거잖아요. 네. 막 부동산 거품이네, 그렇죠. 뭐 막 폭등이네, 예. 여러 이때 이거였는데 이것보다 지금 더 높은 올라갔죠. 가격에- 그런데 여기 초록색 바 보이죠? 네. 옆에 그게 호가예요. 아, 어때요? 다 신고가 위에 호가가 성공이 예, 되어 올라가고 있네요. 있죠.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 9일 날 준공한 거는 메탄동에 있는 네. 구축 아파트 수원, 수원 메탄. 어. 어떻습니까? 전고점이 거의 다 왔네요. 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두 건도 아니고 쭈쭈쭈쭈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뜨거움들을 그냥 뜨거워하면 알 수 없잖아요. 네. 실제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와.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뭐 저기 연천이나 이런 데는 안 뜨거워요. 네, 네. 이제 서울과 연접하고 네. 이제 이미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달아오른 지역의 주변으로 아까 물이 중심에 딱 찍혀 있으면은 쭉 이렇게 퍼진다고 한 것처럼 네. 지금 경기도 일부 지역들도 그런 현상들이 어.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네. 경기도로 지금 퍼져나간 건 알겠어요. 네. 전역으로 다 퍼질까요? 경기도 전역으로? 음, 예를 들면 네. 아까 수원 말씀 주셨는데 오산도 있고 평택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광주도 있고. 네. 네. 일단은 그 주요 지역들, 주요 네.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부선 라인하고 과천 라인이나 구리나 뭐 요런 지역들, 광명이나 요런 지역들은 퍼짐 현상이 있을 건데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도 조금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광명은 자극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아.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평택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평택까지 퍼질 수 있지만 평택은요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쏟아져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조금 미미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가 없는 곳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는 오징어 게임에서 난 이런 게임 2번이나 해봤어 이제 3번째거든요 우리는 네. 3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 3번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지역들이 선별되어서 네. 선별적인 상승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PL 같은 게 우리가 경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기 연천에 군인들 많은 그쪽 동네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예, 뭐 저기 안성에 있는 도심 쪽 이런데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경기도 우리가 GPL도 기준을 수도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수도권 전체로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선별해야 되고 그 지역 중에서도 수원이라고 다 하냐 아니면은 뭐 저 안양이라고 다 하냐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HOMC라든지 네. 우리가 이제 LTV를 좀
정리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직원 동료분들 네. 하고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네. 개별적으로 또 다루는 필터링을 이제 거치는 거죠. 좀 GPL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면 예전에 폭등장이랑 다른 점은 선별적으로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는 2026년이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2026년도는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거꾸로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은 떨어질 여지가 매우 부족한.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러면 네. 또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규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규제가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네. 나올 수 있는 규제는요. 이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네. 그 규제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세금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했는데 세금으로 때려버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확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을 만지진 않지만은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으면 세금에 대한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네.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전 대출에 대한 규제들, 대출에 대한 규제. 왜냐하면 세금으로도 즉시적인 어떤 반응들을 볼 수 있지만은 대출도 즉각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차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 전세라든지 다주택자 대출들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브레이크지 이게 완전히 그 가격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17년 8월 2일 날 규제를 진짜 크게 했어요. 그 전에 6월 달에 간을 보는 규제를 그 문재인 정부도 했거든요. 네. 근데 파리 대책이 엄청 세게 빡 나왔어요. 네. 2달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 다음에 2018년 9월 달에 엄청 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마이웨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하겠는데 그게 아마 세금으로 막 세금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호제로 조금 막는 부분 이쪽은 좀 생각할 수 있고 플러스 대출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또 이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7월 달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막바지 수요다. 대출이 조금이라도 더 여건이 좋을 때 집을 사기 위한 수요가 몰리는 것뿐이지.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대출이 앞으로 안 나오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을 살 사람은 당장 지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나올 때. 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출 스트레스 DSR 1단계를 했을 때가 네. 2024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대출 규제를 한 거 상관없이 가격들이 움직였어요. 주요 지역들에. 근데 작년 9월 달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때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3단계 하면 되지 않겠냐? 네. 3단계는 일단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금리 인하 기조가 있습니다. 네. 예, 금리 인하 기조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켰을 때 연봉 1억이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까를 계산해 보니까 줄어드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 대출을 조금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효과는 무슨 효과가 나냐면요. 브레이크 효과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시기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요 일시적인 부분들이 대출은 조금은 규제가 되는데 대출에 대한 금리는 또 내려가는 부분들이 네. 있으면은 그게 또 보합을 또 하지 않을까. 라는 그쵸. 생각도 저는 금리가 가져옵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단순히 돈의 값이 싸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가 또 많아지는 개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DSR 적용을 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돼서 대출 규제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금리가 같이 내려가니까 네. 아랫돌이 내려가니까 윗돌도 같이 내려가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예. 되겠네요.